네, 시청자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쁘게 전화를 받아주시다니. 목소리가 참 예쁘시고 굉장히 좋네요.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야, 네. 그러면은 어떤 종목입니까? 상하 프로테크요. 네, 얼마에 타셨어요? 4만 원 정도 돼요. 4만 원이요? 네. 이거 작년에 사셨어요? 21년 7월 달에 6만 원대부터 갖고 네. 있다가 그러셨구나. 아니, 왜 이렇게 야, 너무너무 오래 들고 계셨네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가 밝으세요? 이 종목을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더 슬프잖아요, 그렇게 하시니까. 네. 처음으로 신청 네. 그러셨어요? 지금 이게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신청인데 이번에 됐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다행입니다. 잘 받으려야겠네요. 비중은 얼마나 갖고 계세요? 비중은 한 20%인데요. 네. 제가 현금으로 좀 갖고 있고 주식에 있는 걸로는 한 40% 정도 돼요. 그러시군요. 그러셨구나. 자, 그럼 상하 프론테크 가장 궁금하신 점은요? 이게 요즘에 네. 조금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고 해서 그쵸. 요즘에 좀 많이 또 제가 매수를 했거든요. 네. 좀 올라갈 것 같고. 네. 갖고 35,000원까지 가면 또 3만 원 오고 또 35,000원 가면 3만 원 오고. 그쵸.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35,000원 오면 기필코 한 번은 매도를 하겠다. 단타를 한번 3만 원 정도에 매수한 거는 좀 한번 좀 예. 수입을 좀 털어내자. 봐야겠다 했더니 네, 그게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안 오고. 아이고. 네. 타이밍이 안 정말 맞네요. 뜻대로 안 되네요. 네. 그러면 우리 이렇게 계속 속색이고 있는 우리 상하 프론테크 좀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사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하 프론테크가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좀 힘들게 하는 종목이긴 합니다. 회사가 굉장히 좋긴 한데 이 사실 이슈가 있었어요. 2021년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어떤 기자분이 글이 나왔었죠. 뭐 제네시스 관련된 이슈가 나왔었는데 그날 폭락이 좀 나왔었고 사실 근데 거기서 큰 이슈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문제는 지수까지 1년 동안 밀리다 보니까 같이 계속 하락폭이 좀 깊어졌던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자, 하지만 일단 지금 네, 제가 이 종목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지켜보고 있어서 그 역사는 제가 잘 알고 또 선생님이 추천해 주실 때도 방송 보고 제가 그때도 네. 비중을 좀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손절도 사실 많이 했어요, 그동안. 네. 65,000원, 뭐, 6만, 그 정도에 산 거, 뭐, 한 5만 원에도 또 손절하고, 이제, 좀 그러다가 요즘 다시 좀 모으고 있어요. 좀 갖고 있던 거에 합해서.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작년 저점이 있었잖아요. 작년 10월 달이 저점 구간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뭐. 네. 그때 리액션이 너무 다른 거. 강력해서. 예. 그때 파셨다고요? 관심 있는 거, 다른 거 막 매수하느라고, 타이밍을 이 놓치셨구나. 상하는 좀 뒷전에 있어갖고, 그때 네네. 22,000원까지 떨어질 때 매수를 못했어요. 네, 일단은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저점이 더 이상 뚫리지 않을 저점일 걸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지금 2차전지 부품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수소 관련된 멤브레인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멤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고호사와 이제 거의 뭐 박빙입니다. 기술력이 지금 전 세계에 좋네요. 뭐 견줄 만한 회사들이 고호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가장 기대감이 있었던 이 수소가 계속 못 가서 지금 문제인 건데 이게 수소에 적용이 다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수소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투자는 엄청나게 하고 있지만 아직 약간 현실감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아직 반영이 안 됐을 뿐이지 분명히 기회는 올 겁니다. 수소는 어쩔 수 없이 클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배터리 모듈 관련된 쪽에서 매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것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 웨이퍼 캐리어라는 것도 회사가 관련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괜찮아요. 지금 디스플레이랑 그다음에 반도체 쪽도 지금 업황이 계속 살아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력 사업들이 지금 순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적도 올해가 작년 대비했을 때 당연히 좀 더 성장할 걸로 보고 있는 상태고 주가가 올해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사실 많이 안 올라왔죠. 빠진 폭에 비하면. 그래서 아직도 저가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라면 일단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지고 가시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35,000원에서 저항이 또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잠깐 파셨다가 또 저가권에서 한 3만 원대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한번 지지하고 반등 나오면 또 사고, 요거를 좀 반복하시는 거를 병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은 수소 쪽에 힘이 강하게 실리진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또 저항을 받는다면 요 종목에 국한된 겁니다. 다른 수소 종목들은 또 차트가 다르기 때문에 대응 방법이 다르겠지만 이 종목은 일단 35,000원에서 계속 저항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 또 나오면 매도하셨다가 다시 또 3만 원대에서 다시 지지 만들고 반등 나오면 또 사셨다가 이걸 일단 네, 횡보 이번에도 구간에선 그렇게 해도 될까요? 네? 이번에도 35,000원 오면 그렇게 해도 될까요? 네, 일단 35,000원에서 뚫고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뚫지 못하고 장대 음봉이 나온다라거나 확실하게 눈으로 봤을 때 하락폭으로 넘어가는 전환 구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매도하시고 그리고 다시 재매수를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네, 아마 그럼 선생님 이번 하락장에 이거 22,000원까지도 열어 놓고 봐야 될까요? 아니요. 22,000원까지 가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대신에 지수 자체가 엄청나게 꺾인다. 지금 사실 양시장이 약간 고가권까지 올라온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네. 만약에 지수가 다시 저가권으로 내려간다. 근데 그 정도까지 내려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매크로상. 일단 하지만 그런 상황이 온다면 22,000원까지 갈 수 있지만 지수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사실 이 종목이 거기까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봅니다. 왜? 실적이 좋고 저평가주기 때문에 수급이 지금 받쳐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 요때 작년에는 사실 요때가 저가권이었잖아요. 연 저점 구간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간 거지 지금 매크로상은 여기까지 내려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점을 만든다라고 해도 최저점은 2만 한 7,000원에서 6,000원 정도? 이 정도가 최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선생님 28,000원 정도까지 내려왔었거든요. 네네. 28,000원 정도로 오면은 또 추가 매수해도 돼요? 대신에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반등이 나올 때요. 반등이 나올 때. 아, 이게 많은 분들이 이게 많이 내려왔다라고 생각해서 장대 음봉에서 많이 사세요. 근데 이게 아니 이게 네. 너무 제가 주식 수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에 네네. 또 많이 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평단가를 내려놓고 저는 뭐 한 25년도까지도 그냥 가지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아에서 수소차 나올 때까지. 아, 네. 그러면 선생님 저 한 26,000원, 뭐 28,000원 그 정도로 내려오면 추가 매수해도 괜찮겠죠? 네, 그렇죠. 일단 하락 추세만 아니고 반등 나오는 구간이라면요. 항상 매수는 나올 일단 때만 네. 해요.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일단은 항상 우리가 신규 매수건 아니면 추가 매수건 항상 올라갈 때 하는 겁니다. 내려갈 때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저는 요즘 계속 샀어요. 3만 원 정도에. 네네. 네. 그래서 일단은 길게 볼 수 있는 여유 자금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네네. 지금은 좀 아쉽겠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 1, 2년 이렇게 본다고 하면 사실 이것만큼 저평가 종목이 없습니다. 기술력 받침이 되죠. 그리고 주력 사업들, 특히나 수소 쪽에서 모멘텀 터지면 상하프론텍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력으로 압도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제 해외양 매출들이 나오기 조짐이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멤브레인 관련된 제품이 사실 경쟁사가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국내에 국한된 어떤 수주 기대감이 있었다면 이제는 해외 쪽까지도 지금 기대감이 최근 들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2, 3년 묵혀놓으시면 충분히 매수 가격이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니까요. 편하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그 진단 네, 받으셔가지고 대응 잘 해보시고 마음도 많이 푸세요. 네,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하프론테크였습니다. 네.